안녕하세요. 당신이 몰랐던,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사실을 알려주는 이거 알아? 파이팅! 전 세계 중 205개국이 참여하고 1만 1천여 명의 선수가 경기를 뛴 세계인들의 축제 2020 도쿄올림픽, 아쉽지만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양궁, 배구, 탁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특히 양궁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남다른 월드클래스를 보여주었죠. 70m 거리에 떨어진 지름 12.2cm의 10점 구역은 작은 사과 하나의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해야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표준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만들어냈죠. 첫 번째 사례는 OLED 디스플레이의 표준입니다. OLED란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뜻합니다. 전자기기 제품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소형 기기에 적용하기도 편리하죠.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OLED, 그 이름에 대한 표준을 대한민국이 탄생시켰습니다. 2002년 일본이 OLED 용어에 대한 새로운 규격을 제안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한 OLED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13년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표준 버전 한일전이 있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명칭에 대한 주도권 티켓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되었죠. 일본은 OELD, 한국은 OLED를 제안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대한민국의 승리! 발광 원리, 소자의 정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용어가 표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OLED가 국제 표준 용어로 제정되었죠. 이름을 선점했기 때문일까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세계 OLED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K-방역이라 불리는 감염병 진단검사 기법과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입니다. 혹시 지난 2009년과 2015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기억하시나요? 신종 감염병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감염병 진단에 대한 국제 표준의 필요성을 인지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답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감염병 진단검사로 24시간 걸리던 진단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고 그 정확도 역시 높아졌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의 감염병 진단 방법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에만 있던 드라이브 스루를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연결한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는 작년 8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답니다. 신규 표준안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투표와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평균 3에서 5년이 소요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국제 표준 K-방역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두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 개발의 흐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든다면 그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다면 우리가 개발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후속 기술을 개발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대한 경쟁이 올림픽만큼이나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죠. 국제 표준화에 힘쓰고 있는 이런 분들 덕분에 국뽕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이거 알아와 함께해요. 파이팅! 오늘의 표준 이야기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국제 표준 편이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올해 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는데요. 발전에 대한 열망과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선진국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몰랐던,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사실을 알려주는 이거 알아? 다음엔 더 위대한 표준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